와.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아, 발표자 신재성님이시고요. 올해 컨티뉴스 아카데미 오픈스택 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멘티님이시고, 우연치 않게 오픈스택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발표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 봤던 환경 중에서 대학생으로서는 끝판왕입니다. 환경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안녕하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재성이고요. 저는 오픈스택을 활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라는 저의 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하러 왔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저희 시작 배경이 사실 교수님의 섭외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방학 중에 이제 대학생들의 방학은 할 게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위한 코딩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학교에 남는 이제 PC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보자 라는 주제로 저와 이제 동기들을 몇 명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이 그림은 프로그래머스 그림입니다. 저런 걸 만들자라는 거예요. 저런 거에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고는 목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오픈스택을 고른 이유가 학교 내에서 저희는 이상하게 이제 남는 PC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양이 조금 있는 조금 많이. 어느 정도였나요? 4코어에 한 8기가, 16기가 정도? 네. 근데 근데 앞에서 다들 막 엄청 조그만 걸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나마 사정이 나와서 PC 대수가 조금 많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오픈스택이란 거를 아예 처음 아무도 모르는 학생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PC에 바로 올리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단 저희 팀원들끼리 토의해서 VM으로 먼저 설치를 해보자. 일단 PC는 충분하고 어차피 물리 장비들은 충분하니까 서버 구축 방법만 알면 되겠다라고 해서 VM을 이용한 설치 과정을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설치는 컴퓨트 노드, 컨트롤 노드, 컴퓨트 노드, 스토리지 노드 순으로 설치를 했고, 이제 이 VM에서 설치가 완료된 것을 토대로 설치 방법을 매뉴얼로 제작을 해서 그 자체 매뉴얼을 바탕으로 물리서버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큰 거 3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픈스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네트워크 설정 문제 대시보드 생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오픈스택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변의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포함해서 오픈스택을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사실상 정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한 직접적으로 물어볼 분도 안 계셨고, 그래서 오픈스택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생각을 했죠. 정말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픈스택은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소스는 맨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게 생각보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지 않을까? 자료가 많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기본적인 토대는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오류 추가적인 정보나 오류 같은 거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도 안 사고 그냥 인터넷만 주구장창 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 문서를 보고 공식 문서를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제 입장으로서는 모르는 게 하나 너무 많은 겁니다. 컴포넌트,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전혀 하나도 모르고 봐도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서 생각을 달리한 게 한국어 블로그들을 찾아보자. 생각보다 블로그 분들이 남겨주신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픈스택을 이용한 블로그들인데 네버스택을 이용한 오픈스택 설치하기, 오픈스택 클래스 설치 1편 다들 VM을 이용해서 보통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VM을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아직까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구성도를 가지고 설치를 진행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정확히 오픈스택 공식 문서에 제 기억상으로는 오픈스택 공식 문서 나와 있는 진짜 최소 스펙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OS는 우분투 20.5 사용했고 우수리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가 되게 매끄럽게 됐어서 너무 성공적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성공적이었다의 기준은 인스턴스도 잘 만들어지고 네. 통신도 잘 되고 네. 요거였나요? 네. 저희 목적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엑스텍이요. 아니요, 수동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했죠. 생각보다 물리 PC에 설치하는 게 금방 끝나겠는데? 이제 물리 서버에 설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구성도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너무 제가 갖고 있는 게 예전 거라 새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구성도로 설치를 진행하려고 구성도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죠. 바로 저는 응애 대학생이었다는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OS, 리눅스 OS, 명령어, 네트워크 관련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거 설치할 때 리눅스 명령어 아는 게 IF 콘피그가 거의 한 30% 정도였어요. 몇 학년 때 하는 그런 24살이면? 이게 3학년 때 네트워크, 리눅스 관련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을 때예요. 1학기인 거예요, 그럼? 네, 1학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 설정 문제가 제일 컸어서 네트워크 설정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픈스택 공식 문서를 정확히 따랐었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거의 엇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눅스 브릿지를 이용해서 통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플로팅, 근데 하지만 이제 리눅스 브릿지까지는 사용을 해서 이제 설치 자체가 잘 되었고, 근데 하지만 이후에 플로팅 IP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거를 잡았더니 이제 플로팅 IP를 제공할 공인 IP가 부족한 거예요.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는 NRC를 달았습니다. 원래 구성도에는 2개였죠, 방금. 근데 원래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달아버렸습니다.
글을 보니 안 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플로팅 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기를 사용해서 포트 포워딩을 통해 인스턴스에 접속 가능한 포트들을 사용자에게 전부 나누어주는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플로팅 IP 대역을 공유기의 사설 대역을 네, 공유기의 사설 대역을 플로팅 IP로 제공을 한 네. 거예요. 이렇게 그 이후에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전부 연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보드 생성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대시보드를 모두 설치하고 이제 확인되는 것까지 웹페이지에 접속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대시보드에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한 이후에 웹콘솔에 접속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무지로 인한 오류들이었는데, 호라이즌 설치하고 콘피그하는 도중에 컨트롤러라는 값을 공식 문서에서 넣더라고요. 근데 이 컨트롤러가 모든 것에 오픈스택 설치의 맨 시초인 그 컨트롤러 변수를 입력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컨트롤러 그대로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할 때 컨트롤러라는 변수에 접근하다 보니까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똑같은 웹콘솔 문제도 똑같은 문제였는데, 여기도 컨트롤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웹콘솔에 접속하려고 하니까 컨트롤러에서 정보를 받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IP를 실제 IP 주소로 입력해서 해결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크게 다가왔던 게,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게 생각보다 제 생각으로는 큰 기업, AWS, 애저 그런 것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 큰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허들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한 아파트 5층 정도 높이의 허들이 이제 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허들이 한 아파트 1층 정도 높이, 어차피 둘 다 못 뛰어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저는 되게 많이 이용해서 블로그 찾아보고 문서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했어서 오픈소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기도 했었고, 이 오픈스택으로. 그래서 오픈소스와 되게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때는 애기 대학생이어서 리눅스 자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리눅스 OS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설치 방법, 명령어 사용 방법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익숙해지게 만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학생분들에게 리눅스가 어렵다 하면 오픈스택 한번 설치해봐라. 이거 한 번 하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랑 리눅스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된다. 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사진에서 집이 그 광 케이블 연결하는 거 나오는데 광 케이블을 쓰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제가 쓰긴 썼는데 제 사진이 아니거든요. 정확히는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긴 한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아, 다른 거 갖고 왔는데 샘플. 광 케이블을 네, 쓰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구성도 봤을 때는 06이 허브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닉 두 개를 스위치 허브 하나에다가 다 꽂은 거예요? 네, 전부 스위치 오브 하나에 다 이게 사실 스위치 오브를 쓴 이유가 06의 포트가 적어서 스위치 오브에 그냥 이제 허브 용도로 연결만 해서 쓴 거라서 그럼 각각 닉하드랑 같은 대학의 IP라고 닉 두 개라고 하시면 닉 두 개였을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저렇게 넣어서 대신 공유기에서 서브넷 설정해서 이렇게 나눠주긴 했습니다. 대역대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어서. 그래서 저희 그 남는 PC가 되게 많으셨다 했는데 아, 혹시 총 몇 대를 저희는 컨트롤 노드 한대, 컴퓨터 노드가 사진은 이렇지만 2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스토리지에 정도가 다 박아서 스토리지 PC가 제 기억으로 한 5대인가 6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토리지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게 조금 덜 돼 있는 조금 사양이 낮은 PC들의 스토리지 로드에 전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오픈 스택이 원래 꿈꿨던 그 목표에 도달을 했나요?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느리더라고요. 아, 느려서 네. 결론으로 보면. 그리고 네, 너무 느려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많이 느리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VM으로 오픈스택 까는 게 네. 물리로 까는 것보다 더 쉬웠다고 하셨는데 네. VM으로 까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저는 VM으로 설치할 때 공식 문서 있지 않습니까? 공식 문서를 하나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따라 했더니 두 번째 재설치만 해 아마. 그 VM 구성이 하나의 물리 서버에 VM을 이렇게 컨트롤러, 컴퓨터, 스토리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각 다 설치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그게 더 쉬웠다. 버추얼 박스로 하신 거예요? 네, 버추얼 박스로. 그러면은 버추얼 박스에서 가상 네트워크 만들어서 네. VM에다가 닉 여러 개 붙여주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물리 PC에 설치할 때 오류가 조금 더 많이 나서 VM 설치할 때는 2-3번 만에 설치돼서 인스턴트까지 생성하고 접속까지 되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리로 할 때는 뭐가 달라? 조금 배를 먹었죠.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NIC가 없어서 NIC를 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 질문이 혹시 물리 서버에 설치하셨을 때 VM에서 설치했을 때와 달리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똑같은 똑같구나. 제목 아, 그렇구나. 네. 하드웨어 종속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드웨어 종속적인 이유도 있었나요? 하드웨어 종속적 아니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질문하고 싶대요. 네. 프로젝트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지식이 하나도 없이 시작해서 이게 되게 짧은 프로젝트여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빠르네요. 생각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엄청 짧았어서 순재님은 그거 구축하신 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 15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 반성합니다. 윤수님은 그때 한 오픈 스택으로 어느 정도 시간? 저는 오픈스택만 거의 설치하는 데는 한 3달 걸린 것 같고요. 저게 정상이죠. 프로젝트 딱 치면 반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 오픈스택 설치 버전은 어떤 버전 사용하셨었어요? 우수리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버전과 가상무신에 사용한 버전과 똑같은 버전을 설치했었어요. 근데 세 분의 공통점이 오픈 스택을 시작하게 된 게 다 교수님이 시켜서네요. 이게 대학생이 오픈 스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교수님이 시켜서인가 보네요. 근데 주변에 친구분들이 오픈 스택 하자 그랬을 때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3명이서 와가지고 저희 할래요 하고 아, 먼저 제안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네. 참여할 거냐? 네. 저희 할게요 하고 어... 참여하게 된 거. 제일 큰 이유는 프로젝트 하는데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그러면 네. 질문. 해보고 나니까 오픈스택 관련해서 뭘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게 있으세요? 선생님 아시면 저는 진짜로 이게 오픈스택을 좀 구축하고 나서 VM을 서비스를 많이 못했어요.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후 지원이나 그런 걸 거의 못 받아가지고 한 달 반, 거의 2달짜리 프로젝트는 2달 하고 끝났거든요. 사실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서비스 하면서 나오는 오류들도 다시 잡고 그런 좀 오랜 기간 서비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너무 짧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이 언제시죠? 네? 졸업. 졸업은 이번 해에 합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눈독 들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한 10분, 한 5분 정도만 좀 더 써서 그냥 세 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안 주셔도 돼요. 네. 네, 안 주셔도 되고. 빼도 되나요? 네, 빼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더 올라오긴 했어요. 질문 더 올랐나요? 요즘에 쿠버네티스가 대세인데 오픈스택이 앞으로도 사용될까요? 슬픕니다. 라는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답변을 멋지다. 현재 제가 또 선임 연구분께서 연구하고 계신 건데 오픈스택과 그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서 오픈스택의 테라폼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시스템을 그냥 배포를 해버리는 또 연구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는 엄연히 조금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는 서로 상호 공존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둘 다 좋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순재님이 너무 프임 답변 같은 걸 하셔가지고 네. 근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대학생인데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쉽지 않은 생각인데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분야가 좀 틀리잖아요. 약간 오픈텍은 인프라 측면이 더 강하고 후배 쪽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인 측면이 더 강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공존해서 갈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대세가 쿠버네티스고 오픈텍은 지금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너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셔서 더 이상 뭐 얘기나 이런 것도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또 커뮤니티가 열심히 활동하면 이쪽도 다시 한번 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긴 해요. 서로 바라보는 결이 달라요. 오픈스택이 바라보는 거와 쿠버네티스가 바라보는 게 다르고 어쨌든 쿠버네티스도 얘가 구동되려면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 인프라를 누가 제공해 줄 거냐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를 물리적인 환경에다가 쓰느냐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거 쓰느냐. 근데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쿠버네티스도 결국에는 위에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쿠버네티스가 돌아가는 인프라도 결국에는 오픈 스테이크로 구축을 해주는 거,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서 그래서 그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로키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리눅스 오픈 스택 쿠버네티스 인프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오픈 소스 기반의 인프라는 리눅스와 오픈 스택 쿠버네티스가 기반이 되는 환경이 인프라 스트럭처다. 그래서 로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 스택이 안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해서 오픈소스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질문이나 아니면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대학생 분들이 오픈스택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그래도 이런 삽질을 좀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이게 머리 들이맞고 이게 깨지는 것보다는 뭔가 총칼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개념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제일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게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네, 그쪽 영어 중요하죠. 저는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오픈스테이크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찾아보는 그 시간들이랑 공부하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이 개념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는 그 방법과는 다르게 저희는 또 크게 와닿아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이 오픈스택을 설치해보면서 오픈스택을 이용해보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이론이나 리눅스가 동작하는 방법 어떻게 하이퍼바이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리눅스를 그래도 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좀 몸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리눅스를 그래도 좀 했었어. 리눅스를 조금 수업도 듣고 뭐 자격증 따려고 책도 보고 했었는데 오픈 스택을 하다 보면 오류가 뜨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로그인데 VI로 들어가면 또 엄청 많은 로그 중에 어떤 로그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 볼 수도 없으니까 명령어를 좀 알아야 보고 또 필터링해서 보든지 아니면 어디 디렉토리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어디 설정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리눅스 명령을 좀 할 줄 알아야 뭔가를 그래도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걸 찾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리눅스를 조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현직자분들에게 조언 같은 질문인데요. 다들 네트워크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오픈스택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뭘 공부를 하는 게 이런 오픈스택을 구축하면서 만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여기 그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2, L3 공부해야. 네. L2 네트워크랑 L3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해야. 어떻게? 가능하다면 스위치 직접 명령을 쳐보면서 실제 브이랜드 쪼개보고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네트워크 개념 자체를 공부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후니의 시스코 네트워킹 책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책을 사면은 명령까지 칠 수 있는데 저희가 스위치를 사기 돈이 없잖아요, 학생 때는. 그래서 학생 때 패킷 트레이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네트워크 실습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걸로 네트워크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또 따로 공부를 하면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요즘에도 패킷 트레이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겠죠? 최영락님께서 네트워크는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하단으로 접근하고 엔지니어는 L1부터 L7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네트워크는 근데 사실 저도 어려워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제가 있을까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분들 오늘 보니까 이게 컴퓨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혹시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준 VM에다가 오픈스택 혹시 깔아보신 분 계실까요? 깔아보셨어요? 어디서 한번 깔아보셨어요? AWS나 이런 데서 깔아보셨어요?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랑 네. 엔진 클라우드 두 군데 위에서 깔아봤어요. 카페에서도 깔아봤어요. 벌써 이제 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 자원을 서버 상비가 좀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어메탈에 가상화를 해서 거기 오픈스택도 까신 거 아까 사례가 나왔고 이렇게 CSP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그 VM 위에다가 오픈스택을 깔아보면 저희가 프리티어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 공짜로 이렇게 해서 VM 여러 개 만들어서 오픈스택 깔아놓은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모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자원을 충당할 수도 있겠네요. 프리티어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네, 이렇게 대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또 재밌네요.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 끝.